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해리스 후보가 왜 패배했는가? 트럼프 후보가 어떻게 이런 7개 경합주에서 모두 석권할 정도로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이런 문제를 제3자 관찰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이 불법 이민자 문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건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이번에 특히 흑인 남성들 그리고 라틴계 남성들의 표가 2020년도 선거에 비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트럼프 후보 쪽으로 돌았지 않습니까? 이제 생활이 많이 어려워지는 거죠. 불법 이민자들이 이렇게 많이 유입이 되니까. 그리고 이 불법 이민자 문제는 국가의 존립 자체에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미국의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나 해리스 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하더라도 보통의 미국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힘들 정도로 그렇게 국가의 그런 보존과 치안 이런 부분에 위해를 가할 정도의 문제에 지나치게 이렇게 전향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 패배의 주 요인이었고, 그 다음에 불법 이민자 문제가 라틴계 남성이나 흑인 남성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되면서 보통 미국 시민들의 삶이 좀 어려워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피부에 와닿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발생하는 전쟁이라는 문제는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유대계냐 아니면 또 아랍계냐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것이니까, 아무튼 외부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그런 문제도 좀 유약한 사람들보다도 스트롱맨, 강한 그런 리더가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아마 판단하는 부분이 주요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게 되면은 이제 미국인들 가운데 평균적으로 미국이란 사회가 롱 딜렉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해리스 후보가 패배한 걸로 저는 보거든요. 이제 그런 아주 사례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이 해리스 후보의 남편 된 분이 상당히 명성을 가졌던 변호사지 않습니까? 그 변호사 직책을 버리고 이제 부인의 정치적 커리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을 해왔는데, 그분 성함이 더글라스 M. 호퍼 변호사죠. 우리나라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이게 2022년도 5월 달에 해리스 후보의 남편 되는 분이 이렇게 방한해가지고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2024년도 7월이죠. 7월 20일 전후에 해가지고 방한을 해서, 그때 이제 누구를 만났는가 하니까 동성애자로 스스로 밝힌 카밍아웃을 한 그 연예인 홍석천 씨인가 그분을 만났죠. 그 이제 그 59세입니다 지금, 그 해리스 후보의 남편 되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그분들 해리스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그 남편 되는 분도 성전환자,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지금 민주당의 굉장히 중요한 근간에 해당하는 그런 그 성전환자나 아니면은 또 동성애자를 굉장히 옹호하고 찬양하고 그런 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사례인데, 이제 미국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지금도 많은 미국인들은 성 정체성에 대해서 뚜렷한 견해를 갖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성전환자나 또 그 다음에 동성애자를 불이익을 주거나 편견을 갖고 대하거나 차별적인 그런 처벌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반대하지만, 국가가 나서서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성전환자를 위해서 촉진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반감을 갖고 있는 평범한 미국 시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 지금의 이제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이나 해리스 후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추구하는 정책이라는 것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조치를 취하고 또 성전환자로 변신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제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어떻게 보면 좀 조장하는 듯한 그런 정책을 선호하고 그것을 당의 정강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또 권력을 쥐었으니까 미국 사회를 그 방향으로 몰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 견해를 노골적으로 피력하지 않지만 그냥 미국의 그 남부 국경을 통해서 하루에도 수천 명, 수만 명 정도의 여러분들 불법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차를 태워서 뭐죠? 시카고로 보내고 뉴욕을 보내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괜찮은 모텔에 자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본인들의 납세자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불법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부분에 얼마나 역한 그런 감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견해는 성전환이나 그 다음에 동성애자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이런 것은 저는 반대거든요. 타고날 때부터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자식을 키워본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키워보게 되면은 인간의 성정체성이라는 것은 유소년기부터 상당히 이렇게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현상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해리스 후보는 자식을 낳아서 안 키워봤으니까 뭐 그런 견해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저희들은 뭐 그렇게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성정체성이 언제부터 만들어진지 아는데 그걸 국가가 나서 가지고 남녀가 화장실을 함께 써야 되고 성전환을 하더라도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알릴 필요도 없고 무슨 뭐 몇 월 며칠만 되면 퀴어 축제를 해가지고 온 야단 법석을 하고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그냥 남자는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는 남자가 될 수 있고 이걸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장하는 그런 행사를 국가가 나서가 보호하고 이런 거가 보통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 이거는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되지만 국가 권력이 나서가지고 이것을 찬양하거나 아니면 촉진하거나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번에 대단히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뭐 여전히 이제 미국에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기독교 국가니까. 성소수자 문제나 그 다음에 성전환자 문제를 보호하는 것과 별개로 그 기독교인들은 인간을 창조 질서에 대한 부분을 믿지 않습니까? 창조 질서에 남녀가 다르게 이름 태어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전폭적으로 그런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성급이 지원을 대개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지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옳고 그런 것이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대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지만 이 성정체성 문제를 대하는 데서 공화당하고 미국의 민주당의 격차는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성정체성을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